작년에 1학기 때 그 서울교장 1기 코칭을 했고 2기를 지난 여름 2학기 때부터 했고 이번에 3기를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학습 코칭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딱 교장에 작년에 부임해서 갔는데 우리 학생이 법회가 이제 2명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2주 연속으로 계속 2명이 오는데 처음에 우리 학생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또 남자 교우님이네요. 저는 여자 교우님 올 때까지 법회 안 볼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그래도 2주 기다려서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참 많이 답답하고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돌파구를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학습 코칭을 좀 잡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 교당에는 그때 가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학습 코칭 시작할 때부터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초기 프로그램 구성되기 전부터도 전개 과정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교무님께서는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사님 교육만 7번을 넘게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어느 정도 인진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겁없이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기 때는 5명을 데리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도 중에서 법회 출석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었고, 2기 때부터는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교당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좀 끌어올 목적으로 몇 명을 시키고 6명은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가가지고 학습 코칭 사업 계획서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학습과외랑 다르다는 부분을 많이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교당에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아이들을 많게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본적인 교도 자녀들은 아무리 저희는 교당에서 털어도 그 교당이 좀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교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교당에서 아이들 조사를 해봐도 교당에 올 수 있는 잠자는 교도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당에 올 수 있는 외부 인력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방법은 일단 교당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좀 공략해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가가지고 사회복지 팀장님한테 이제 이런 설명을 했었고, 제가 학습과외와 이 학습 코칭이 다른 점, 특히 이런 학습법이나 상담이나 이런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지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들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조성 가정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과외들은 사실은 뭐 복지관부터 해서 여러 군데 사회에서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담이나 마음 공부의 원리들을 적용시키는 학습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들을 사회복지 팀장님께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럼 교무님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저에게 지난 2학기 때 명단을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 팀장들은 그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회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리스트도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그렇다면 공부를 제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좀 우선적으로 골라주세요 말을 해가지고 제가 13가정 아이들을 면담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그중에서 다 조선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아이들 부모님이었는데, 면담을 13가정을 해보니까 다 부모님들은 2가정을 빼놓고 정말 한번 해주면 좋겠다, 고맙다, 꼭 해주라 이렇게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학습 코칭 하는 거는 그 관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에서 좋아하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했지만은 아이들은 워낙 자기 효능감이 바닥이고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친구도 싫고 사회도 싫고 학교도 싫고 모든 게 다 싫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설득을 하고 부모님들이 더 열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6명을 그렇게 어렵게 만나가지고 저희 교당에서 잘 안 나오는 아이 5명과 6명을 데리고 학습 코칭 2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아까 설명에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저희는 멘토를 사실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당에서 학습 코칭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심을 뒀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종로에서 학습 코칭은 약간의 이제 그 차이가 뭐였냐면은, 교당에서 종로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학생들은 종로교당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서울 교구에서 공개 모집된 학생들이었거든요. 멘티는 그렇게 되고 멘토들은 원남교당이나 새살매 청년들이 멘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좀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교당에서 관리하고 멘티들은 서울교당에서 모집하는 학생들, 우리 교당의 학생들을 하고 싶었고, 멘토 역시도 우리 교당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멘토들을 하고 싶어요. 일원화를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법회와 청년법회가 연합이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대학생법회가 연계가 되는 방안을 찾고 싶었고, 그래야지 서로가 책임감이 좀 강화될 것 같았고, 멘토와 멘티가 유대관계가 강화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에 처음에 가서, 청년은 제가 담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년 교무님에게, 보좌 교무님에게
멘티를 딱 3명만 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한 명 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 연락해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했던 조건은 학벌 말고 정말로 신심 있는 교도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장의 청년회 멘토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교장의 후배 학생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하고 멘토링 수업도 정말 열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돌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저 남자 교부님이 보면 법에 안 걸 거야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교당에 와가지고 제가 멘토하는 다른 아이들 수업도 옆에서 견질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변화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교당과 친해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학습 코칭은 이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통해서 교화적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당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교당에 잘 안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일단 교당에 끌어들일까? 기본적으로 교당에 오는 것들이 너의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 잘하면 결국 교당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당에서 뭔가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